안녕하세요. 도라지 탐정입니다. 소매를 걷어 보여주는 청년. 발에는 이레즈미가 있습니다. 어머니 히로미의 한자와 함께 살해당한 원통함과 증오를 나타내는 여성의 그림이 보입니다. 또 다른 왼쪽 팔에는 아버지 키요타카의 한자와 함께 죄인의 머리가 백골화된 곳에 뱀이 기어다니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것은 목숨으로 죄를 갚겠다는 아버지의 결의를 나타냅니다. 일본 사회에서 이레즈미를 몸에 새기면 사회적 차별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수영장이나 온천은 꿈도 못 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가 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도 부모님이 이레즈미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따돌림과 수많은 차별을 받게 되죠. 그날의 그 사건 이후 청년은 절대로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결의하며 자신의 몸에 형벌을 새깁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가 할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어디를 가도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이름표를 떼지 못했습니다. 오야마가의 비극스러운 사건, 도라지 탐정이 조사해 보았습니다. 2000년 3월 2일 밤 1시 30분, 당시 12살이던 히로토는 아버지 키요타카, 어머니 히로미와 함께 바다 낚시를 나섭니다. 드문 일이었습니다. 히로미는 항상 엄격한 편으로 평소 같았으면 한밤중에 바다 낚시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날따라 그녀는 계속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키요타카는 아들에게 바다에 도착할 때까지 어머니를 계속 자게 내버려 두자고 말했습니다. 히로시마시 우지나항에 도착한 부자가 한동안 바다 낚시의 시간을 잊고 있을 무렵 키요타카는 히로토에게 지금 무언가 바다에 빠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냐고 묻는데요. 물고기에 열중하고 있던 히로토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차량 쪽을 본 부자는 조수석에 어머니의 모습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잠시 전의 소리가 아내가 바다에 빠지는 소리라고 생각한 키요타카는 서둘러 119에 신고를 합니다. 밤 2시 17분경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서 바로 수색이 시작되었고 해안에서 약 15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히로미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입고 있던 등 부분에 산타클로스가 그려져 있던 점퍼. 히로토는 어두운 바다에서 산타클로스가 물 위로 떠오르는 장면을 선명히 목격합니다. 구조된 히로미는 안타깝게도 두 번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잃은 부자에게는 깊은 슬픔이 덮쳤죠. 서툰 솜씨로 가사를 해나가며 서로를 보듬어 가던 부자. 어찌된 일인지 가세는 점점 기울어갔고 두 사람은 야반도주를 하듯 단칸방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망으로부터 2년 정도가 지난 2002년 1월, 키요타카는 아들이 하교하는 것을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히로토는 그날 어쩐지 아버지가 평소와는 다르게 몹시 기분이 좋아 보였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게임 소프트를 사주겠다는 말에 신이 난 그는 아버지와 함께 가게로 들어갔고 기특하게도 집안의 형편을 생각해서는 신상 게임이 아닌 중고 게임을 골라 계산을 마치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게를 나옵니다. 순간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형사들이 아버지를 에워싸고 데려갔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히로토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키요타카는 사기 용의로 체포됩니다. 당시 만나고 있던 여성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사기를 쳤던 것이죠. 계속되는 경찰 수사에서 그가 사기 위의 범죄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아내 히로미를 살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키요타카가 이전에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던 평범한 가장으로 보이던 키요타카. 도대체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키요타카는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 친부모님의 이혼으로 오갈 곳 없는 신세가 됩니다.
다행히도 아이가 없던 친척 부부가 그를 양자로 삼고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것은 15살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받은 덕에 친부모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특별한 갈등은 없었습니다. 사실 양부모님이 그를 입양한 데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으로 부부 사이에 자녀가 생기지 않았던 것이죠. 비록 피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쭉 염원해왔던 아이였기에 부모님은 키요타카를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키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곧바로 아버지가 경영하고 있던 회사에 취직합니다.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는 회사였죠. 부모님은 장래 키요타카가 이 사업을 물려받을 것을 기대하며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힘을 합하여 열심히 회사를 운영하면서 집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1985년 1월 13일, 키요타카의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인 1987년, 키요타카는 아내 히로미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들을 얻습니다. 아버지는 키요타카의 신혼집 주택론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한편, 혹시라도 나중에 자신이 죽게 된다면 아들이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키요타카를 수령인으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순탄한 날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누구도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조금씩 오오야마가에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계기는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모두 합하여 8억엔이 넘는 채무를 안고서 경영 파탄 직전의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는데요.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키요타카는 회사를 청산하는 것을 검토하지만 이를 둘러싼 의견이 대립합니다. 아버지는 회사 명의의 살림을 가지고 새로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벌면 채무는 모두 갚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반면 키요타카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회사의 모든 자산을 매각하고 정리해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회사의 대표 청산인은 아버지로 키요타카가 독단적으로 청산을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이대로라면 최악의 경우 빚은 빚대로 늘어나고 연대보증이었던 키요타카는 가진 집조차 빼앗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키요타카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회사 빚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까지 자신을 지원해준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야마가에는 사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키요타카가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데에는 또 다른 결정적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앞서 키요타카가 결혼하기 전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평범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녀 스스로가 생을 등진 것으로 처리가 된 사건. 어머니가 사망하던 당일 오야마가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85년 1월 13일, 그날 키요타카가 집에 돌아오고 처음으로 목격한 것은 목이 졸린 채 사망해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크게 놀란 그는 바로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였고 곧이어 아버지도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를 하기 전 평소 신세를 지던 주치의에게 연락을 했고 현장에 도착한 주치의는 그녀가 신부전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의견을 밝히는데요. 아내가 죽었는데 구급차가 아니라 주치의를 부른 남편과 보자마자 신부전으로 진단한 의사의 소견은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머리 부분에 있는 상처를 근거로 그녀의 사망이 병이 아니라 타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정하던 어머니의 평소 모습을 떠올려 볼 때 누군가에게서 원한을 샀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본 키요타카는 확신합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아버지다. 그의 짐작에는 짚히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 큰 문제가 있던 것입니다. 불임으로 고민하며 키요타카를 입양한 부모님. 하지만 어느새부터인가 아버지는 역시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자식을 바라게 됩니다. 그 결과 밖에서 후처를 만들고는 혼의 자식을 3명이나 두게 되었죠. 어머니는 그로 인하여 크게 상처를 받고 술로 마음의 위안을 찾게 됩니다. 그날 키요타카가 목격한 것은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그는 양아버지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진술을 차마 할 수 없었는데요. 경찰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키요타카에게 이대로라면 최초 발견자인 당신이 가장 수상하다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날 자신이 목격한 것은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면이었다고 진술합니다. 또한 평소 남편의 외도로 인한 괴로운 심경을 적어놓은 메모가 근거가 되어서 사건은 그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종결되죠. 이후 키요타카의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자신이 입양되어 가정의 불행이 찾아왔다. 나아가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아버지일 것이다 라는 마음속 의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1998년 10월 11일 21시 회사 사무실에서 아버지를 마주한 키요타카는 이제까지 계속 의문으로 남겨두었던 질문을 아버지에게 던졌습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것이 아버지가 아니냐,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해줄 수는 없었냐는 것이었죠. 그의 질문에 아버지는 그렇다. 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자가 나쁜 것이라며 대답했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한 키요타카는 철제 아령을 사용하여 아버지를 공격합니다. 머리 부분의 뼈가 함몰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만 아버지는 다행히 살아있었는데요. 일단 화장실로 향하여 자신의 피를 닦으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화장실에 많은 피와 뼈 조각이 남게 됩니다. 키요타카는 아버지와 함께 생을 마감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큰 부상을 입은 아버지를 조수석에 태우고 출발한 그는 시속 68km의 속도로 차량을 콘크리트 빌딩벽에 충돌시키는 사고를 일으킵니다. 최악의 사고였지만 두 사람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키요타카는 부상을 입고 몇 달간의 병원에서 신세지게 되죠. 한편 아버지는 뇌자상, 급성 경막하 혈종, 뇌내 출혈 등의 손상을 입고 이듬해인 1999년 1월 20일 폐렴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아버지의 생명보험금 6천만 엔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큰 채무를 가지고 있던 회사를 청산할 수 있는 권한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을 치료하다가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어 키요타카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있던 날 회사 사무실에 나온 친척이 화장실에서 피와 뼈 조각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모든 흔적을 지웠던 것입니다. 물론 경찰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죠.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새어나가서는 안 되는 비밀. 친척들은 키요타카가 수령하게 될 생명보험금 6천만 엔을 자신들과 내연녀, 아이들에게 달라며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키요타카는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이렇게 묻히는 듯 싶었지만 얄궂게도 사건은 또 다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내 히로미가 키요타카가 보험금을 받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것인데요. 주변에서도 히로미에게 남편이 무언가 캥기는 구석이 있으니 보험금을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며 부추겼습니다. 히로미는 생명보험금은 아버지가 키요타카를 장남으로 생각해서 수령인으로 해준 것인데 이것을 친척들에게 주다니 혹시 교통사고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혼을 하겠다며 남편을 질책했죠.
소중한 아내가 슬퍼하며 이혼까지 들먹거리자 그는 아내를 달래기 위해서 생명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기요타카는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가며 은행에 돈이 입금된 내역을 위조해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거짓말을 이어나가며 아내가 자신을 떠나지 않도록 시간을 벌고 있었던 키요타카. 이윽고 아내가 이날까지는 돈을 가지고 오라며 제시한 날이 다가옵니다. 정신적인 한계에 몰린 그는 거짓말이 들키면 아내를 잃고 아들 히로토도 못 보게 된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아내의 생명을 빼앗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3월 1일 밤 11시경 키요타카는 히로미가 평소 마시던 음료수에 수면 유도제를 넣고서는 졸려하는 그녀와 함께 목욕을 하러 들어갑니다. 곧이어 품 안에서 히로미가 곤히 잠에 들자 그는 자신에게 기댄 아내를 욕조에서 익사하게 만들었습니다. 키요타카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히로미를 욕조에서 꺼내고는 옷을 입히고 머리를 말려서 잘 조수석에 태웠는데요. 아들 히로토에게는 가족끼리 바다 낚시를 떠나자고 말했죠. 3월 2일 오전 1시경 그는 우지나항에 도착합니다. 어머니는 계속 조수석에서 자게 내버려 두자며 히로토에게 말하고는 키요타카는 아들과 함께 바다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보지 않는 틈을 노려 히로미의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히로토는 범행을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에 이용되었습니다. 키요타카는 사건 이후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실수로 바다에 빠진 것 같다며 진술을 하고서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손에 쥐게 된 금액은 300만 엔. 그는 이 돈을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번듯한 회사를 경영하던 키요타카였지만 그 즈음에는 일용직을 전전하며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가는데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사기를 저지르게 되어서 2002년 1월 체포됩니다. 한편 히로미의 유족들은 계속해서 그녀의 죽음에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있다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부검에서 히로미의 폐에서 바닷물이 아니라 담수가 검출되면서 상황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죠. 아버지의 교통사고를 둘러싼 의혹까지 가중되면서 최종적으로 검찰은 키요타카를 사기, 절도, 공문서 위조, 살인, 사체 유기 등의 죄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서 키요타카는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과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는 쭉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은 이번 사건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 인정되며 그가 마음 깊은 곳에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년 4월 27일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키요타카는 항소를 하면서 아버지의 죽음은 보험금 목적의 범행이 아니었으며 어머니가 살해당한 것에 대해 가지고 있던 원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2007년 10월 16일 법원에서는 그의 진술을 신용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상고 끝에 최고재판소까지 가게 된 이번 사건. 재판 결과가 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11년 6월 7일 키요타카는 사형이 확정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며 이후 죽음으로 모든 죄를 갚겠다고 각오를 굳혔습니다. 친족들까지 키요타카를 비난하며 처벌을 해달라고 나서는 가운데 제발 사형은 면할 수 있게 해달라며 호소하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범행 당시 알리바이로 이용된 아들 히로토였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죽던 날을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히로미가 구급차에 실려가고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날, 뒷좌석에 있던 그는 아버지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눈물을 흘리고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가해자의 아들이지만 또한 피해자의 아들이기도 한 복잡한 입장의 히로토. 처음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아버지를 원망하지만 정작 사형이 선고되자 결코 아버지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살아서 평생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남겨진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마저 잃게 되면 자신의 상처가 늘어날 뿐이라는 것이었죠. 재판장은 그의 탄원을 들었지만 기요타카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너무 크다며 극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히로시마 구치소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기요타카. 히로토는 평생을 살인자의 아들이라며 괴롭힘과 차별을 받았습니다. 파친코, 주유소 등 여러 군데에서 일을 하기도 했지만 가정사가 알려져 직업을 잃은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결국 정착한 곳은 유일하게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나고야의 한 풍속업소였습니다. 히로토는 그곳에서 8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을까, 연애도 결혼도 자녀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는 오늘도 아버지의 형벌을 함께 나누어지고 살아갑니다. 오야마가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들. 여러분은 키요타카의 범죄에 조금이나마 참작의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사건은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사건 당시 그저 12살이던 히로토 씨가 지금도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원고를 쓰면서도 여러 번 손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서툰 위로와 응원은 차마 하지 못하지만 히로토 씨의 앞날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